안녕하세요. 애터미 샤론 로즈 마스터 강승열입니다. 이렇게 또 화창한 봄날도 되고, 그래서 또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들 또 뵈지도 오라고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이번 그 우리 구리에서 신정임 총장님께서 이번에 가평센터를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국장님들하고 이제 뭐 점심 식사 할 겸 이제 미팅을 가졌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강조한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구리센터 산하의 모든 그 뭐 하남이나 평택이나 어디 쭉 그런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갔다 왔다 가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이 영상을 좀 찍어서 전달하려고 그렇게 오늘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처음 애터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유튜브 영상이지만 애터미가 무엇인지 이게 궁금해 하셔다가 일단 애터미를 스폰서님들한테 알려준 분들한테, 야, 이 애터미 회사는 뭐 10년뿐이 안 된 회사가 이렇게 뭐 250억의 매출로, 연 250억의 매출로 250억으로 출발한 회사가 10년 만에 1조 이상을 달성해서 지금 11년 만에 작년도에 벌써 10년 만에 1조 5천억이라는 그 연매출을 올렸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하고 지금 애터미죠. 두 회사가 1년 만에, 10년 만에 1조를 매출을 넘긴 회사를 보고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지금 14개국을 나가서 지금 17개국인가 나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고 참 대단한 회사인데, 그런 얘기 정도는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보상 플랜은 최종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한 달에 1억 연봉, 1억 월 1억, 연 10억 원을 버는 그런 이제 큰 비즈니스다, 빅비즈니스다 하는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총 성공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너스만 이제 13억 6천만 원을 받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제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도 대충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하게 듣진 않으셨어도 회사나 이 돈 버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데, 이제 그걸 들으셨는데 지금 이 방송,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그것까지는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애터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다는 알지 못했지만 대충 알았는데, 그럼 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거지? 뭐 사업을 무슨 돈 번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왜 벌어요? 돈을 왜 버는지도 모르고 막 돈 번 사람들은 돈 벌어봤자 다 날라가요, 그 돈. 내가 보니까 여태 살아오면서 보니까 왜 버는지도 모르고 막 번 사람들은 나중에 벌고 나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몰라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아니면 안 날아가면 어디다 기부하는 수뿐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평생을 그냥 김밥을 하는 할머니가 돈을 30억을 마련했는데, 하긴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할지 몰라. 그 대학교에다 기부하고 이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도 중요하더라. 이제 그런 뜻에서, 그럼 이 돈을 많이 번다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한 달에 1년에 10억을 번다는데 이걸 난 그 돈을 왜 버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은 거예요. 애터미 회사가 뭔지는 대충 들었고 또 가면서 더 알아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내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걸 내가 할 이유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남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데, 오늘 그 요전에 그 우리 저 총장님이 오셔서 이제 국장님들과 미팅해서 이제 한 말씀이, 한 목소리가 뭘 내잖아.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그러니까 순서와 방향이 잡혔죠. 그렇게 가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 한마디로 설명을 해서 이 설명을 이해만 하시면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환히 보이게끔 그렇게 우리가 일치된 한 목소리,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우리 성공하실 분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찍는 거예요. 그걸 쉽게 풀이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너무 긴 시간은 안 되니까 한 약 20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이제 그럼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성공의 8단계가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성공의 8단계를 들으셔야 돼요. 회장님이 하는 그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뭐 성공으로 가는 길이 성공의 8단계라는데 성공 길을 모르고 어딜 간다고 그래. 가지를 안. 그건 떠나는 자체가 벌써 잘못 간 거예요. 8단계를 알지 못한 이상 떠나질 마세요. 시작을 하지 마세요. 이게 강조드리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는 이제 첫 번에 이제 꿈과 목표 설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이 이루어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명단 작성을 해야 돼. 그럼 명단 작성에 따라서 초청을 해야 돼. 그럼 누구 대상자가 있죠? 초청을 한다면 뭘 해야 되나? 사업 설명을 해야 돼요. 사업 설명.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내버려두면 돼요. 후속 관리. 그분이 이제 사업 설명을 어떻게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얼마큼이나 알고 있는지를 후속 관리가 들어가야 돼. 후속 관리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 그걸 반복하는 과정이 우리가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방법이고, 그 파트너가 성공을 시켜야만 내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파트너를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키면 내가 성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내 파트너를 어떻게 부자로 만들고 성공을 시키냐, 이거에 이제 관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서 이제 그걸 하다가 문제가 생기죠.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또 해결해 나가면서 가시덤불이를 헤쳐나가면서, 그리고 성공하기까지 장거리 이건 주행이니까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함께 가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련의 과정이 처음에 내가 어떤 분한테 얘기해서 여기까지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이 7개의 그 순서가 계속해서 복제가 돼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성공의 8단계잖아요. 이제 그걸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설명이 많으니까 오늘은 첫 번째 단계인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까지가 그 두 가지가 거의 성공의 한 80%라고 그래요. 그게 안 된 이상은 아무리 그 다음에 행동 단계를 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엄청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첫 번째 이제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한 거는 꿈과 목표 설정은 이제 회장님의 강의인데 우선 첫 번째 이제 이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려면은 이제 꿈과 목표 설정. 그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냐면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회장님 강의가 많죠.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성공의 8단계를 들어야 돼. 그래서 성공의 8단계가 이런 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단계, 그 8단계가 이런 건데 첫 번째 단계 꿈과 목표 설정이라는 게 거기 나오잖아요. 그 꿈과 목표 설정 그 1단계를 하려면은 무슨 또 회장님 강의 들어야 되냐? 그 균형 잡힌 삶이라는 회장님의 그 강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삶과 또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강의, 그 두 가지를 들어야 이제 그걸 1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회장님의 강의를 계속 들어야죠. 그래서 그 강의를 한 번에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계속 들어야 돼. 이거 성공하는 날까지. 그 꿈과 목표가 내 머릿속에 계속 이제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 입력한 게 안 들어오면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이 꿈과 목표 설정 지금도 여태 제가 4년 됐지만 4년도 지금도 매일 들어요. 그 임페리얼 될 때까지 10년을 들어야 되는 강의예요. 그게 계속 들어야 되는 강의. 그런 줄 아시고 계속 그걸 왜 똑같은 강의를 왜 똑같이 들어야 되나? 그건 내 머릿속에 나의 미래의 그 균형 잡힌 삶, 그 성공한 삶이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야 시나리오가 돌아가야 그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모르신 분들, 한 번 들은 건 뭘 들어, 뻔한 건데 이러면서 안 들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의 꿈은 거기서 끝나고 나의 미래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균형 잡힌 삶과 인생 시나리오, 요걸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에 시대 변화가 있어요. 시대 변화를 공부해야 되고
시대 변화 중에서 지금 나의 현실 점검을 해야 돼요.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건 이런 삶인데 나는 이런 시도 변화 속에서 과연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성공 인생인데 뭐로 이거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균형이 잡히지 있지 않더라. 얼른 쉽게 말하고 균형이 잡히기커녕 아주 균형이 찌그러져서 이 균형 잡힌 바퀴가 굴러가기커녕 덜거덕덜거 굴러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인생을 사는 그런 현실이 많기 때문에 나의 현실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회장님의 강의 들어봤더니 이렇게 사는 게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느냐 볼 때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처음 필요한 나의 현실 점검이에요. 이 균형 잡힌 삶 목표하고 나의 지금 현재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난지를 빨리 감지를 해야 돼요. 이 시대 변화 속에서 과연 균형 잡힌 삶커녕은 이렇게 계속하다 뭐 어떤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걸 우리가 그려나가야 되는데 그 그리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고 그래요. 그럼 현재는 이렇게 왔다 이거야.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이걸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서 어떤 나한테 불행이 온다는 거를 감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그럼 그걸 위기를 느꼈다면 그럼 앞으로 이 균형 잡힌 살기 위해서 나의 남은 시간을 이쪽으로 써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현실 점검과 시대 변화와 균형 잡힌 삶을 어디다가 쓰느냐?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공책이 그 6가지인가 쓰는 그게 있어요. 아무데나 쓴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매달 한 번씩 석세스 세미나라는 게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 매달 한 번 하는 거는 그건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점검을 하고 쓰기 위해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그거 매달 한 번씩 들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죠. 시나리오가 있어야 영화 배우건 뭐 연극 배우건 뭐가 되는 거지. 시나리오가 없이 무대에서 뛰어봐야 아무 작품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를 넘어야 된다. 그 단계를 정확히 넘지 않고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오토 판매는 낮은 얘기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가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일 첫 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왜 예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지가 인생 시나리오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뭐 연로신 부모님을 잘못이겠든지 나의 뭐 자식들의 지금 현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애들이 참 불안하고 이걸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갖다 시나리오 써놓고 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써놔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그걸 갖다가 쓰는 거 적자생존 아니에요. 적자생존. 그 노트에서 써야 돼요. 이걸 쓰지도 않으면서 내가 뭘 해봤다고 지금 행동하는 사람은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저 한경도로 내빼고 있어. 그럼 큰일 나죠. 방향이 틀린데 방향이 틀려요. 큰일 나요. 큰 손해 보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먼저 이럴 생각 말고 아무것도 할 생각 말고 계속해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회장님 강의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쓰는 게 중요해요. 쓰고 났으면 그냥 돼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있잖아요. 결의결단이라는 게 두 번째 단계 아니에요. 그럼 순서대로 요거 된 다음에 결의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의결단 할 게 없어요. 뭘 해요? 뭐가 써진 것도 뭘 결의결단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1단계가 완성이 됐으면 2단계 결의결단을 해야 된다. 이게 방향이 맞는 게 중요하지 속도 내는 게 중요하다 아니에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단계는 결의결단인데 결의결단에는 이제 또 그 성공의 8단계라는 그 강의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그 단계가 나오죠. 그럼 결의결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회장님 강의 들어보면. 맨 처음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주도적으로. 그래서 결의결단을 하고 나서 인생 시나리오 1단계를 넘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인생 시나리오 쓴 게 나오잖아요. 인생 시나리오. 그거를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나 혼자 갖고 있으면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걸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선포를 해야 돼. 선포. 이 선포를 왜 하냐? 나한테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길을 떠날 때 내가 어디를 새로 시작할 때나 길을 떠날 때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한테는 두려움이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그럼 두려움이 있어갖고 이건 뭐 아까 나가질 못해. 그러니까 두려움을 깨버리는 게 뭐냐면 용기거든요.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방법이 뭐냐? 또 그 행동. 아까 꿈의 목표 설정의 행동 뭐라고 그랬죠? 인생 시나리오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결의결단은 용기를 내는 거기 때문에 결의할 땐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나 혼자 갖고 남한테 못 보여주질 못하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건. 시작해봐야 다 망해요. 그럼 이걸 갖다 내가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개를 할 수 있는 지인들이나 가족한테 나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엄청난 내 미래를 살 것이다 이런 걸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면이냐면 용기가 필요하게 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내 체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놓으면 다 사람들이 웃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 버틸 수가 있어요?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이렇게 책을 보니까 자존심이 뭔가 이렇게 책에 나온 걸 봤더니 자존심은 내 내면이 허술한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자존심 센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랑 막 하고 나 자존심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내면이 허름해. 속이 다 비었어. 속이 빈 사람들이 그렇건데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개나 물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혼자만 거기에 또 자존심이라고 다니는 남이 알아주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뭐를 떠날 때 배수진을 쳐야 돼. 전쟁도 마찬가지. 배수진이라는 그 전략이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이거 공표하고 나서 거두들 수 없는 나를 갖다 배수진을 쳐놓는 거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밀어놓고 그래야 거기서 용기가 나서 앞으로 나가는 거지. 뒤에 물러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돌아오기 때문에 나는 한 발자국인데 뒤를 못 돌아온다. 딱 끊어버리는 게 그게 주도적인 거예요. 주도적으로다가 결의결단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이래야 돼. 내가 이걸 하면서도 매일 드는 거야 마는 거야.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질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흔들리면 절대 파트너가 나오질 않아요. 만약 왔다가 있어도 날아가 버려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긍정적이래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매일 외치면서 자기 암시에다 놓아야 돼요. 자기 암시에다 놓을 때 이제 내 잠재력이 이제 깨어나는 거야. 현실 이거 갖고는 성공 못해요. 평상시 살기도 힘들어요. 나의 숨어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 이 잠재력을 깨워내는 거는 자기 암시를 계속 넣는 거예요. 할 수 있다. I can do 한대잖아요. 저도 사실 이번에 국장을 도전하면서 좀 모자랐어요. 근데 뭘로 간지 아세요? 매일 있죠.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외쳤어. 나 혼자 외치면 안 돼요. 국장 정도 관련. 내 파트너 팀장 가시는 4분하고 나하고 5명이 하루도 빼지 않고 파톡에다가 나는 할 수 있다 올린 거예요. 결과는 성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외쳐야 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외치는 게 제일 중요한 힘이다. 그거보다 더 좋은 힘은 없고 그게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성공으로 간다는 거는 그 이제 책에도 있는 거예요. 책에도.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잠재력이 어떤 건지. 그걸 꼭 우리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안 된다가 된다 하면 되는 거니까 말대로 되는 거니까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대가집을 해야 돼. 어떤 일에도 공짜는 없잖아요. 미국에 무슨 속담이 있다고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묻을 때 공짜다 이건 없는 거야. 착각이야 그건. 공짜는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뭔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뭘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어려운 사업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내가 리스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엄청난 돈도 막 투자하고 뭐 이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없고 능력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우린 노력을 투자하는 거지 능력을 투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능력 따고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거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가집으로 하는 건 뭘 투자하느냐? 나의 노력, 시간. 나의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데 거기 노력이 들어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두 분야가 있겠죠. 저것이 이렇게 전문적으로다가 아무 할 일도 이것만 몰입을 해서 하는 분이 있고 또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 일이 있는데 이걸 하고 싶어. 그건 부업이라고 그래요. 부업. 이제 부업으로 다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전업을 꼭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다 부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부업으로 할 때 시간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개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되느냐? 스폰서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시간 날 때만 하겠다.
이건 부업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못 성공 못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시간 날 때 하고 시간 얼른 넣는다. 이거 아니고 성공자 되시는 분들 얘기할 땐 아무리 부업이라도 내가 24시간 동안에 어떤 시간 일정 시간을 규칙적으로 내야 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 나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을 애텀에다 투자하겠다. 아니면 나는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투자하겠다. 뭐 낮에 몇 시간. 이런 하나의 계획된 시간, 계획된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그냥 시간 남으겠다고 10시간을 투자해도 소용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소용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애텀에서 부자가 되고 이 진짜 균형 잡힌 삶, 목표 빅 비즈니스 어마어마한 내 삶을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현실도 해야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에서 꼭 일로 가고 싶으면 단 2시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투자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시간 투자가.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딱 매일매일 투자하는 거. 이것이 성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걸 저도 들은 대로다가 또 스폰서가 허락하는 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마련한 그 시스템 그 원칙대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은 원칙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원칙을 내가 먼저 알고 그걸 전달하는 사업이거든. 그래서 이제 계획된 시간을 써야 된다. 그냥 아무 때나 내는 시간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는 거. 그 세 가지가 결의결단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주도적으로 하면서 긍정적으로 오고 대가를 지불하는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이제 성공해서 1단계, 성공의 8단계 중에서 1단계와 2단계죠. 그리고 요게 완벽하게 1단계, 2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 성공은 80%한 거예요. 80%. 나머지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는 이건 이제 행동이기 때문에 그건 뭐 허락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뭐가 제일 안 되냐면 여기 2단계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분들. 2단계가 안 돼. 그럼 여기까지가 안 되는 왜 안 되냐? 믿음이 안 생겨. 돈은 벌어보고 싶어. 그럼 1단계, 2단계를 거치고 막 3단계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그냥 물건 팔러 다니고 이러면 뭐 돈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다녀요. 그럼 몇 년 그냥 날아가는 시간만 날아가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 지금 웬만큼 지나신 분들도 내가 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왔지? 그럼 1단계, 2단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분명히 1단계, 2단계가 문제가 생긴 거야, 거기서. 나 꿈과 목표가 희미해. 정확하자고 매일 쓰지 않아. 매달 써야 되는데 매달 안 쓰는 게 첫 번째 원인. 그걸 안 쓰다 보니까 꿈이 희미해지니까 결의결단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되죠. 아무리 돌아다녀도 백날고 횟수거예요. 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함경도로 내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방향이에요. 여기까지는 방향. 그 다음에서부터 3단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속도예요. 이 방향이 잡히지 않았는데 속도만 들이내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팀장이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중요시해서 이 원칙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내가 1단계, 2단계가 완전히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를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다시 딴 거 하지 마세요. 그거부터 해야 돼. 결의결단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내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 이게 결의결단이 안 되면 주도적이지 못해가지고 선포를 못해 선포를. 아유 혹시나 안 되면 내가 어떡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괜히 속도 낼 필요 없이 방향부터 잡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방향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고 다음서부터 이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방향이 잡혀도 나는 결의결단하고 주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딱 레이서는 줄에 딱 서서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출발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럼 속도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거는 다음 강의에서 이제 하는 걸로.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내가 하는 일에 이거는 남과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안 돼서 또 한 말을 할 거 없어요. 내부적인 게 먼저 되거든.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게 돼야 돼요. 내부적인 일이 두 가지잖아요. 내부적인 일이 있고 외부적인 일이 있는데 여기까지의 설명드린 건 내부적인 일이에요. 애텀이 일은 일이잖아요. 이게 일이에요. 이게 일. 뭐 딴 거가 일이 아니고 1단계, 2단계를 넘어가는 게 빨리 넘어가느냐 늦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성공 기간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는 거냐. 이게 안 되면 5년, 6년 한 사람들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8단계, 3단계 여기서부터 이제 남과 하는 일이에요. 나 혼자 안 돼요. 남하고 해야 되는 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스폰서님들이 가고 그
3단계부터 7단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단계별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되는 거고 그건 다 실천이 될 수가 있어요. 1단계, 2단계만 확실히 넘어서 결의결단까지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건 자동으로 탁탁 뛰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니까. 근데 1단계, 2단계가 안 됐는데 여기 지금 한 분들은 많은 시간도 걸리고 엄청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손해. 다시 돌아가서 저걸 언젠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절대 1단계, 2단계를 넘지 않고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은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목표예요. 그건 이제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다가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는 이제 3단계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오토 판매사로 가는 거예요. 방향으로예요. 근데 현재까지 1단계만 왜 하는지 꿈과 설정 순서대로에 대한 거를 가르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